오늘은 리드젠을 통해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 이렇게 랜딩 페이지가 있고, 여기 아래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입력한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대표님이 원하는 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대표님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설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오늘 안내드릴 리드젠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하면 여기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고객에게 대표님이 원하는 내용을 문자로 계속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고객에게 45일 동안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문자를 한 번만 세팅해 두면 자동으로 45일 동안 고객에게 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 즉, 대표님께서 수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보낼 수 있게 되고, 고객이 10명, 100명, 1000명이 되어도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고객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안내드릴 리드젠을 사용하시면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대표님의 상품에 별로 관심이 없는 고객을 자동으로 보내는 문자를 통해 설득해서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매일 정확한 시간에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자동으로 보내는 문자를 통해서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고 싶도록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표님께 강의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함에 앞서 강의 목차에 대해서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리드젠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젠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는 리드젠 홈페이지에 접속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리드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법, 자동으로 발송되는 문자를 설정하는 법, 그 다음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랜딩 페이지가 무엇이냐면 현재 화면에 보이는 간단하게 만든 홈페이지를 랜딩 페이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를 설정하는 방법과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기서 문자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 것이고, 여기서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리드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론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리드젠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있는 링크는 제휴 링크로 대표님께서 저희 링크를 통해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유료 요금제를 구매하게 되시면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는 아무런 추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있는 링크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회원가입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아래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님이 사용하실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 휴대폰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메일을 입력하고 여기 체크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 과정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력하였고 이메일 중복 확인 누른 다음에 회원가입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회원가입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 리드젠을 클릭해 보면은 30일 무료 체험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리드젠에서는 30일간 무료 체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30일 동안 사용을 해보시면서 대표님께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판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문자를 발송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짧은 문자는 9포인트, 즉 9원이 발생하게 되고 긴 문자는 29포인트, 즉 29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회원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1000포인트가 주어지게 되는데 사실 1000포인트만 하더라도 리드젠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데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여기 주어진 대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첫 번째 리드젠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리드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 랜딩 페이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동으로 발송되는 문자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들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뭔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걸 처음 보셨다면 뭐가 이렇게 많지? 되게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거 각각에 대해서 안내 드리기 전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 리드젠 원리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랜딩 페이지를 고객이 클릭할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객이 이렇게 대표님이 만드신 랜딩 페이지를 클릭할 것입니다. 네, 현재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또한 제가 조금 이따 안내 드릴 것이고, 현재는 예시를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대표님의 랜딩 페이지가 마음에 든다면 랜딩 페이지에 고객의 정보를 남길 것입니다. 즉 여기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 신청하기를 누를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고객이 자동으로 대표님이 설정해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즉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로 리드젠이 진행되게 되고, 첫 번째 랜딩 페이지를 고객이 클릭하게 만들려면 랜딩 페이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랜딩 페이지를 여기에서 위에 랜딩 설계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는 간단하게 만든 홈페이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랜딩 페이지에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면 대표님께서는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퍼널 설계, 여기 보시면 여기 고객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릭해 보면 현재는 제가 아이디를 방금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에 고객의 이름, 그 다음 휴대폰 번호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 고객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려면 문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문자를 여기 육성 설계 안에 퍼널 문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육성 설계 안에 퍼널 문자가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아이디를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여기 퍼널 문자에서 문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리드젠의 원리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그럼 지금부터 리드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즉, 첫 번째 랜딩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랜딩 설계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첫 번째로 마이 랜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여기 첫 번째로 들어가지는 것입니다. 여기 마이 랜딩은 대표님께서 현재 갖고 있는 랜딩 페이지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저희는 계정을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랜딩 페이지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랜딩 페이지를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랜딩 설계에 마우스 올리시면 블로그형 랜딩, 스마트형 랜딩, 이벤트형 랜딩, 설문형, 퍼널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각각에 대해서 안내 드리기 전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위해 저희 다른 계정으로 잠시 접속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블로그형 랜딩부터 보겠습니다. 결과물부터 잠시 보시면 현재 제가 아까 잠시 안내드렸던 이 랜딩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설정 화면을 보면 제목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여기 내용을 보시고 블로그형 랜딩이 이런 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글자를 넣었고 사진을 넣었고 여기 동영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은 여기 글자, 사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있는데, 즉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밑을 보면은 정보 수집이 있습니다. 이걸 껐다 킬 수 있고, 제가 휴대폰 번호를 받겠다, 이름을 받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블로그형 랜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형 랜딩이 있습니다. 스마트형 랜딩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랜딩 페이지를 활용하여 랜딩 페이지를 빠르게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위에 각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래서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랜딩 페이지를 수정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서 이걸 눌러서 기능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걸 끌어서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스마트형 랜딩은 아직까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형 랜딩보다는 여기 뒤로 가서 블로그형 랜딩에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릴 때 스마트형 랜딩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형 랜딩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이벤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걸 클릭해 보게 되면
완성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여기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100명을 모집한 다음에 1등 10명한테는 무료 컨설팅을 하고 2등 20명한테는 유료 PDF를 무료로 주고 나머지 70명에게는 단체 특강 참석권을 주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혜택을 미끼로 하여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벤트형 랜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실질적인 기능은 여기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 제목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넣는 것은 똑같고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이벤트 당첨 모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100명이 있고 100명 중에 10명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 즉 100명이 정보를 입력하였을 때, 즉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였을 때 여기 10명한테는 이 문자가 발송되어라 이런 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은 다른 그룹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즉 1등 당첨된 사람들은 그룹 3, 그다음 2등 사람들은 그룹 4, 3등 사람들은 그룹 5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는 이후에 발송되는 문자도 각각의 등수에 따라 다르게 발송되도록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추첨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벤트형 랜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어서 설문형 랜딩을 보겠습니다. 설문형 랜딩은 말 그대로 어떤 설문조사를 받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과물부터 보면 이렇게 어떤 내용을 넣을 수 있고 여기 문항을 작성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객관식, 주관식, 전화번호 입력, 주소 입력도 가능하고 그 다음 혜택을 받을 성함과 전화번호를 작성해 주세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받고 싶으실 때는 설문형 랜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설문형 랜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용은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아래에서 어떠한 방식의 설문을 사용할 것인지 스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외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님이 편하신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항을 설정하실 수 있고 여기 객관식 문항, 주관식 문항, 연락처 문항, 주소 문항, 고객 정보 문항 이렇게 여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전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퍼널형 랜딩입니다. 네, 퍼널형 랜딩은 결과물부터 보면은 네, 이렇게 내용이 있고 여기 아래에 고객의 정보를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라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제목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퍼널 단계가 4가지가 있고 네, 그 에딧 페이지를 눌러서 각각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서 이걸 눌러서 기능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첫 번째 걸 클릭하면 여기에 제목을 입력할 수 있고 여기에 정보를 입력한 사람들을 어떤 그룹에 넣을 것인지 즉 고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무료 프로그램 받기 신청하기를 클릭했을 때 어떤 페이지로 넘어갈 것인지 전부 다 설정 가능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기 에딧 페이지에서 옆에서 이렇게 추가를 하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 퍼널형 랜딩 또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오른쪽 위에 나가기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떠한 랜딩 페이지가 있는지 안내 드렸고 그럼 스마트형과 퍼널형을 제외한 블로그형, 이벤트형, 설문형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원래 계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있고 여기 블로그형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형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랜딩 설계에서 블로그형 랜딩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예시가 있고 선택하기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현재 어떠한 템플릿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 되돌아가서 뒤로 간 다음에 저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맨땅 페이지, 즉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만들게 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내용을 넣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제목, W, 페이지 묶음, 조회수, 노출용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목 블로그형 랜딩이 나타나면
아, 이 부분이 제목이 들어가는 위치구나. 이런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회수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두면 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글자를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사진을 넣으셔도 되고 동영상을 넣으셔도 됩니다. 혹은 대표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URL, 즉 이걸 클릭하고 이걸 클릭해서 링크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서 특수 기호를 넣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 여기서 표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하고 5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용을 넣으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자를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글자의 폰트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이거 드래그 하신 다음에 글꼴을 노트샷을 넣고 이렇게 글자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되고 대표님께서 이미지를 넣고 싶으시다면 여기 오른쪽 위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의 사진을 더블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여기 등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글자를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세 페이지를 통으로 넣고 싶을 때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어디 이동되도록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기 이렇게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URL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해당 부분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이렇게 있고 대표님께서 만약 유튜브 동영상을 넣고 싶으시다면 여기 영상을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퍼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어떤 코드가 있는데 이거 오른쪽 아래 통째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여기 에디터가 아니라 HTML 클릭한 다음에 맨 아래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에디터를 보면은 이렇게 영상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영상의 가로 길이가 약간 작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HTML에서 위드 부분, 즉 가로 길이를 100%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 모바일에서도 가로로 최대로 차게 되고 PC에서도 가로로 최대로 차 보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에디터에서 이렇게 보면 가로로 꽉 차게 되고 네, 그 다음 현재 세로가 좀 짧기 때문에 HTML에서 세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70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대표님의 목표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님께서 휴대폰 사용자를 기준으로 공략을 할 것이라면 핸드폰은 아무래도 컴퓨터보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헤이, 즉 높이 사이즈도 작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것은 대표님께서 영상을 넣으신 다음에 실제로 대표님의 핸드폰을 보시면서 아,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컴퓨터 버전을 기준으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 채널에 있는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과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전부 다 무료로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강의 또한 댓글에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 헤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구글의 태그 매니저를 설치하거나 페이스북에 픽셀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떤 헤더 스크립트를 넣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여기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사업자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표님의 사업자 정보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임시로 여기 리드젠 공식 홈페이지에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대표님의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넣었고 여기 파일 첨부는 무엇이냐면 고객이 어떤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기 찾아보기에서 파일을 넣어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통해 넣어서 고객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객이 정보를 신청했을 때 문자로 알림이 오게 만드실 거라면 이걸 ON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댓글을 활성화하실 거라면 이걸 O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시려면 즉 이렇게 이름과 휴대폰 번호와 같은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실 거라면 이걸 O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대표님께서 수집하고 싶으신 내용을 ON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에 전환 API를 넣어야 된다면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여기 추가 항목이 있는데 이름과 휴대폰 번호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추가로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여기 추가 항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잠시 여기 저장하고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미리 보기를 하면 제가 아까 임시로 넣었던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문항이 추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아까 첨부 파일로 넣었던 게 이렇게 있고 파일 다운로드를 넣으면 이미지가 바로 다운로드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네, 여기까지 안내 드렸고 저는 이거 추가 항목은 전부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여기 연결할 그룹이 있습니다. 고객이 정보를 입력했다면, 즉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했다면 고객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유튜브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고객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럴 때 그룹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룹은 원래는 여기 위에서 퍼널 설계에서 그룹 관리 여기 안에서 만드는 것인데 저희는 임시로 여기 아래에서 그룹 선택, 신규 그룹 만들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설명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룹 1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이렇게 그룹 1입니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다음 저장. 네, 그 다음 그룹을 추가로 연결하실 거라면 여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정보를 무제한 입력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 한 번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설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 신청 완료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이건 무엇이냐면 고객이 여기서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눌렀을 때 그 다음으로 자동으로 이동될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로 설정을 하게 되면 고객이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넣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구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청하기 버튼에 구글 바로 가기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할 그룹 선택 밑에 저희가 아까 그룹 만들었던 것을 클릭해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그룹을 만들기만 하고 넣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넣었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보면은 네, 이렇게 저희가 넣었던 내용이 있고 이렇게 이름과 휴대폰 번호 그리고 여기 구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를 넣고 구글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은 구글로 바로 이동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내 드렸고 여기 다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위에 제목, W, 페이지 묶음 그리고 노출형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없어져 가지고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넣었고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W가 무엇이냐면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W가 있습니다. 즉 현재 랜딩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되면은 어떤 부분만 필터해서 볼 것이다. 그런 필터 기능이 필요한데 여기서 그 필터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페이지 묶음이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페이지를 옆 페이지로 묶겠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는 예시를 위해서 한 가지 랜딩 페이지만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랜딩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묶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묶음이 여기 안에서 여기 페이지 묶음에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노출형 제목은 무엇이냐면 네, 이거 보기를 클릭했을 때 여기 위에 노출형 제목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이는 제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 원래 제목은 여기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 그룹에 그룹 1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설정을 할 때 연결할 그룹을 하나 만들면서 여기에 정보를 입력한 사람들은 그룹 1에 들어가라 이런 것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그룹 1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닫고 이렇게 있고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고객이 여기에 문항을 작성하게 되면은 여기 고객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추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미리 보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번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로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넣었고 여기 체크한 다음에 구글 바로 가기 즉 신청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글로 바로 이동되게 되고 여기 리드젠에서 데이터를 클릭해 보면은 네, 제가 방금 입력한 번호가 방금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조금 이따 안내 드리겠지만 여기 고객 관리에서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도 전부 다 확인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조회수는 현재 이 페이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0입니다. 그 다음 링크 복사는 대표님께서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드셨다면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URL, 즉 링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클릭하고 신규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걸 복사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바로 들어와지게 됩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네, 이렇게 링크 복사까지 안내드렸고 여기 복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말 그대로 랜딩 페이지를 똑같이 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표님께서 비슷한 내용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된다면 이 복제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해당 페이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돌아가서 그 다음 이 페이지를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이 휴지통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삭제가 가능합니다. 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관함이 있습니다. 보관함은 이 페이지를 삭제하기는 아깝지만 여기 위에서 페이지 제한 개수는 차지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보관함에 넣게 되면은 현재 20에 1이 있었는데 1이 없어지면서 0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관함을 들어가신 다음에 복구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휴지통 복구 모양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관함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여기 공유하기는 말 그대로 이 랜딩 페이지를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 거라면 링크 복사의 URL 복사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 랜딩 페이지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보내는 것이라면 공유하기 아래에 있는 URL 복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그 링크를 보낼 사람한테 보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랜딩 페이지를 판매하실 경우라면 이 판매하기를 눌러서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서 판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드젠 사용법 강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여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대표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 항목의 묶음을 변경하실 것인지 아니면 삭제를 할 것인지 전부 다 선택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여 블로그형 랜딩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그럼 이어서 이벤트형 랜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형 랜딩과 퍼널형 랜딩을 생략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벤트형 랜딩을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이벤트형 랜딩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게시물이 없는 것이고 저희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랜딩 설계에서 이벤트형 랜딩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는데 저희는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즉 맨땅 페이지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벤트형 랜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아래 발신 번호하고 그룹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즉 그룹이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잠시 여기서 멈추고 마이리드젠에서 발신 번호 등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를 보낼 번호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휴대폰 즉시 등록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편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전 이걸 클릭하고 인증 과정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완료하였고 번호가 추가되었습니다. 번호는 개인정보로 인해서 모자이크하였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 위에서 랜딩 설계 이벤트형 랜딩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맨땅 페이지. 네, 그럼 지금부터 이벤트형 랜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넣는 방법도 블로그형 랜딩을 만들 때 이미 안내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벤트형은 어떤 추첨을 할 때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 등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넣었습니다. 1등은 10명이고 무료 컨설팅, 2등은 20명이고 유료 PDF를 무료 증정, 그 다음 3등은 나머지 70명을 무료 단체 강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래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하려면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날짜 달력 표시 클릭하신 다음에
언제 시작할 것인지 끝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오늘부터 내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발신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고객의 이름을 수집할 거라면 이걸 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필수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연결할 그룹이 있어야 되는데 즉 고객이 정보를 작성했으면 그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게 할 건지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룹이 하나밖에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룹을 조금만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시로 여기 신규 그룹 만들기에서 그룹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3, 그룹 3입니다. 그룹 4, 그룹 4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룹 1, 2, 3, 4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완료 페이지가 있습니다. 고객이 신청하기를 눌렀을 때 어디로 이동될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신청하기 버튼 제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 신청하기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벤트를 총 몇 명한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이벤트당 한 번만 허용하겠다, 혹은 하루에 한 번만 허용하겠다 이런 거 전부 다 설정 가능합니다. 네, 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벤트당 한 번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추첨을 하게 되면 여기 위에 작성한 것처럼 1등과 2등, 3등이 나눠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고객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도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2등에 당첨되었습니다, 3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 여기 1등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 부분에는 이렇게 임시로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여기 고객님 부분에 실제로 고객의 이름을 넣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 이름이 김길현이라면 김길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고객의 이름을 넣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고객 지운 다음에 여기 치안 문자 옆에 이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복사하신 다음에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의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김기련이라면 김기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부 다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옆에 당첨 확률이 있습니다. 1등은 100명 중에 10명이기 때문에 10을 넣겠습니다. 100명 중에 10명입니다. 그 다음 대표님께서 문자를 받아야 된다면 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당첨이 됐을 때 즉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어떤 그룹에 넣을 건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위에서는 여기 그룹 1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아래에서 설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다 그룹 1에 넣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서 그룹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아래에 그룹 2, 3, 4가 없는데 이것은 제가 그룹을 여기서 방금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등이 당첨되었을 때 어디로 이동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등이 당첨됐을 때 나타날 화면과 2, 3등이 당첨됐을 때 나타날 화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는 임시로 여기 구글 페이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 3등도 있기 때문에 이벤트 등수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일단 메시지는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당첨 확률을 보니까 자동으로 나타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100명 중에 앞에 10명을 제외한 90명을 자동으로 여기 넣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선 3등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고 3 넣고 3등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은 20명이었고 나머지 다 70명을 3등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 그룹이 이렇게 2, 3, 4, 5가 제대로 생겼고 2를 넣고 여기 3을 넣겠습니다. 여기 1등은 그룹 1, 2등은 그룹 2, 3등은 그룹 3입니다. 그다음 이동할 페이지를 저는 임시로 다 구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대표님 필요에 따라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등록이 되었고 실제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글자만 넣어서 약간 허전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이미지나 영상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임시로 여기에 전화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없는 번호인 010-1234567-8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 신청하게 하겠습니다. 구글로 이동됐고 다시 돌아가서 등수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제가 방금 3등으로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뒤로 이렇게 이벤트형 랜딩에서는 추첨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기능들은 제가 블로그형 랜딩을 안내 드릴 때 전부 다 안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설문형 랜딩입니다. 네, 이것은 고객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받을 때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설문형 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랜딩 설계, 설문형 랜딩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는데 저는 맨땡 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필요에 따라서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하기를 클릭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보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 되돌아가서 뒤로 가서 맨땅 페이지부터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제목으로 네, 이렇게 임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도 네, 이렇게 임시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대표님 필요에 따라서 헤더 스크립트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걸 입력했을 때 어디로 고객이 들어갈지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청 완료 페이지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킨이 현재는 기본형밖에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잠시 뒤로 가서 여기 스킨 1, 2, 3, 4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스킨이 여기 추가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이걸 다시 작성하고 설문형 랜딩은 설문조사를 할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항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객 정보를 클릭하면은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객관식을 클릭하면 객관식 문항이 나타나게 되고 또 주관식, 전화번호, 주소, 에디터로 대표님이 원하는 내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님 필요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번에서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만 이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객관식 문항도 이렇게 복사해서 넣고 1번, 2번 넣겠습니다. 그 다음 주관식 문항도 넣고 연락처 문항, 주소 문항, 에디터 문항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문형 랜딩에서 여기 미리 보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시로 내용을 작성하였고 여기 제출하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제출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주관식 문항에서 여기 답변이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뒤로 돌아가서 방금 새로 고침을 하였더니 한 명 조사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설문형 랜딩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퍼널형 랜딩은 설명을 생략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랜딩 설계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즉, 여기 첫 번째 랜딩 설계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고객이 남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객 관리는 퍼널 설계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퍼널 설계 안에 고객 관리입니다. 여기 퍼널 설계에서 그룹 관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관리입니다. 그룹 관리는 고객들을 분류할 때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즉 현재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룹 1, 그룹 2, 그룹 3, 4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표님께서는 대표님의 목적에 맞게 그룹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분류 안에 대분류 그룹 1, 그 다음 그룹 묶음 안에 그룹 묶음 그룹 1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하면은 이렇게 대분류가 생기게 되고 여기 그룹 묶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안에 연결할 문자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문자를 아직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고객한테 며칠 동안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려면 그 문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문자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걸 클릭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이따가 이걸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된 고객이 있고 이를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고객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닫고 그리고 여기 생성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 스크립트 복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무엇이냐면 대표님께서 이 리드젠 안에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리드젠 밖에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코드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를 복사한 다음에
대표님께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방금 그 코드를 넣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여기 플러스에서 HTML을 검색한 다음에 이걸 끌어다 넣고 여기에 그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또한 저희 유튜브에 전부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댓글에도 추가해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여기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 글을 보면은 여기 이름 입력, 휴대폰 번호 입력, 이메일 입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여기 그룹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서 스크립트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룹 1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저희는 아까 리드젠 랜딩 페이지에서 맨 아래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룹에 추가를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스크립트 복사의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외부 양식을 통해서 바로 고객의 정보를 넣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이메일 입력이 있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는 글 편집에서 이메일 입력 이 부분을 전부 다 없애면 그 다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럼 이메일 입력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글을 보면은 이렇게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네, 이렇게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여기 퍼널 설계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제가 만든 그룹 1, 2, 3, 4가 있는데 이것은 그룹 간의 순서를 정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중앙에 들고 와서 어떤 고객이 그룹 1에서 그룹 2로 이동하면 그룹 1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지우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아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룹 1에서 그룹 2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룹 1에 있던 정보는 없어지게 됩니다. 2에서 3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냐면 잠시 저장을 하고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랜딩 설계에서 마이 랜딩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블로그형 랜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설명을 위해서 복제를 여러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하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고객에게 문자를 통해서 6개의 랜딩 페이지를 보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하루에 하나씩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이 그 랜딩 페이지를 확인을 했는지 확인을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것을 확인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그룹 관리에 퍼널 설계를 사용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여기 첫 번째 랜딩 페이지에 정보를 남긴 사람은 그룹 1로 지정되는데 두 번째 랜딩 페이지에 정보를 남긴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서 그룹 2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한 사람은 그룹 2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즉 그룹 1에 있던 정보는 없어지고 그룹 2에만 정보가 남게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기 퍼널 설계에서 이렇게 순서를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그룹 1에 있던 사람이 그룹 2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룹 1에는 정보가 없어진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그룹 1에서 문자를 설정할 때 초반에는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로 배치하고 나중에는 이 문자를 읽으라고 재촉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세팅을 해두더라도 이 그룹에서 이 랜딩 페이지를 정상적으로 본 사람이라면 즉 그룹 2로 넘어간 사람이라면 이 재촉 문자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아직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재촉 문자를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 랜딩 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만 재촉하는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 랜딩 페이지에 정보를 남기지 않은 사람만 재촉하는 문자를 받도록 만드시려면 이렇게 랜딩 페이지마다 그룹을 나누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모든 랜딩 페이지를 전부 다 그룹 1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랜딩 페이지마다 그룹을 나누게 설정한 다음에 여기 퍼널 설계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닫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제가 방금 안내드린 것을 처음 들으셨다면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드젠을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우선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넘어가신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이 부분을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즉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전부 다 안내드리고 있는데 그때 내용을 보시면 제가 방금 안내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룹 관리까지 안내드렸고 그 다음에 고객 관리입니다. 고객 관리는 말 그대로 고객 한 명 한 명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객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도 전부 다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있고 이 고객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됐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여기 보기를 누르면 이 고객이 언제 접속했는지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체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객의 이름, 휴대폰 번호, 전송한 문자 수, 접속한 페이지 수 전부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닫고 네, 여기 고객의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세부 내용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객이 어떤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 내용도 여기에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설문형 랜딩에서 어떤 정보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 값도 여기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취소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 그룹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즉 특정 그룹한테 문자를 보낼 때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내는 것은 여기 그룹 문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여기 육성 설계를 안내드릴 때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엑셀 입력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고객을 여러 명을 한 번에 추가하고 싶을 때 엑셀 입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래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닫고 휴대폰 번호만 입력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그룹 3에 휴대폰 번호만 입력해서 고객을 추가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룹 3에 010-0000-0008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3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름은 따로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엑셀 다운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이걸 보면은 고객의 정보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객의 정보를 추출하고 싶을 때는 엑셀 다운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객 등록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고객을 한 명씩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취소하고 그 다음 여기 포함 그룹과 제외 그룹은 무엇이냐면 찾아보기를 해보면 그룹 2와 그룹 3 사람들 중에서 제외 그룹에서 그룹 1 사람들은 제외하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네, 일단 이걸 없이 해보면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방금 추가한 휴대폰 번호의 사람과 그 다음 이용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룹 1의 사람이 여기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 1 사람을 제외하고 싶으시다면 찾아보기에서 그룹 1을 체크하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을 하면은 그룹 1 사람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 그룹의 사람만 따로 확인하고 싶을 때 여기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여기 아래 직접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여 고객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 다음 퍼널 설계에서 수신 거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님께서 고객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고객이 직접 수신 거부를 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수신 거부를 누르게 되면 여기 명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 필요에 따라서 그 고객을 클릭한 다음에 수신 거부 해제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객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두 번째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고객한테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문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육성 설계를 보겠습니다. 육성은 고객을 키우다, 즉 대표님의 상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관심이 있도록 만들고 싶을 때 그 육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자 발송 내역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문자를 발송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은 문자를 발송한 세부적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 문자를 수신한 사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공 여부에 O라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X로 나타나거나 숫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걸 클릭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송 경로 없음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전화번호 자체가 없는 번호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문자가 발송되지 않고 포인트 또한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클릭해 보면은
문자를 한 건 발송했지만 한 건의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성공률이 0%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닫고, 그럼 위에서 퍼널 문자를 보겠습니다. 퍼널 문자는 무엇이냐면 대표님께서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45일 동안 문자를 보내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5일간의 문자에는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객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 퍼널 문자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퍼널 문자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퍼널 문자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자를 보내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퍼널 문자 발송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문자의 내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퍼널 문자의 제목을 우선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설명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발송 시간이 있습니다. 이 문자를 언제 보낼지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오전 10시에 보내고 싶으시다면 시간 선택에서 10시, 0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매일 10시에 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제목 포함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네, 여기 문자의 제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걸 없애게 되면은 문자의 제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저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아래에서 이 메시지를 언제 보낼 건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0일로 하게 되면은 즉시 발송하는 것입니다. 혹은 1시간 뒤, 2시간 뒤 이런 것도 전부 다 설정 가능합니다. 전 즉시 발송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자의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이름을 넣고 땡땡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취합 문자인 이것을 사용하면 고객의 이름에 따라서 알아서 바뀐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즉 고객의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김기련이면 김기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맞춰서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대표님의 랜딩 페이지를 읽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넣고 그 위에다가 고객이 랜딩 페이지를 읽고 싶도록 만드는 내용을 넣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이름만 있고 랜딩 페이지 링크만 뚝하니 있으면 고객이 랜딩 페이지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문자를 읽고 싶도록 만드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만드실 때 오른쪽을 보면 제목 밑에 바로 세부 내용이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띄어쓰기를 몇 번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도 이게 빈칸이 없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바로 붙기 때문에 엔터 몇 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랜딩 페이지 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드젠에서 랜딩 설계 마이 랜딩에서 대표님의 랜딩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링크 복사, URL 복사, 여기서 생성을 하셔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걸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클릭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여기서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 이미지를 추가하게 되면 문자의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글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문자를 설정하실 수 있고 퍼널 문자 추가하기 해서 문자를 계속 이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첫 번째 거는 네, 문자를 즉시 보내는 거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1일 후로 하겠습니다. 일단 보내실 내용은 제가 임시로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일 후에 문자가 발송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아까 설정한 10시에 문자가 발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필요에 따라서 문자 추가하기 2일 뒤 이렇게 한 다음에 문자의 내용을 계속 수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일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10일 동안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것입니다. 즉 오전 10시에 그 해당 고객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무료 수신 거부가 있는데 이건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고객이 문자를 보고 스스로 수신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은 문자 관련 법률상 이걸 클릭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었고 퍼널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리드젠 원리를 안내드릴 때 랜딩 페이지를 고객이 클릭하고 랜딩 페이지에 고객이 정보, 즉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그 정보로 문자를 보낸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각은 전부 다 완료되었지만 고객의 정보랑 문자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즉 문자를 보내려고 해도 지금 현재 누구한테 보낼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살펴보아도 지금 현재 누구한테 보낼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여기 그룹 관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룹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그룹 1에 사람이 추가되었을 때 아까 설정한 문자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걸 클릭하고 이렇게 연결할 퍼널 문자에서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즉 제가 방금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룹 1에 사람이 추가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아까 설정한 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랜딩 설계에서 마이 랜딩 그리고 이걸 보면은 아까 블로그형 랜딩에서 그룹 1에 연결이 되어 있고 즉 여기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룹 1에 사람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룹 1에 사람이 추가되게 되면 제가 만든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을 하였고 취소를 하고 미리 보기를 본 다음에 한번 전화번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작성하였고 체크한 다음에 구글 바로가기 즉 신청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구글로 연결되었고 방금 문자가 도착하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문자의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럼 문자 내용으로 퍼널 문자 제목 이용현님 안녕하세요. 고객이 문자를 읽고 싶도록 만드는 내용 그 다음에 리드젠 랜딩 페이지가 있었고 무료 수신 거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설정한 여기 퍼널 문자를 클릭해 보면은 여기 작성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님께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이 랜딩 페이지를 클릭하고 그 랜딩 페이지에 고객의 정보를 남기고 즉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그 고객이 남긴 정보로 문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그룹 관리에서 즉 고객이 남긴 정보에서 이걸 클릭해서 문자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리드젠을 사용하시다가 왜 문자가 안 나가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현재 그룹에 문자를 연결하셨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보실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하다 보면은 이게 연결이 안 돼서 문제를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뒤로 가서 이렇게 퍼널 문자까지 안내 드렸고 그럼 이어서 여기서 그룹 문자를 보겠습니다. 그룹 문자는 여기 퍼널 설계의 그룹 관리 여기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한 번에 전부 다 보내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그룹 1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한 번에 전부 다 보내고 싶으시다면 육성 설계 그룹 문자에서 그룹 문자 만들기 그 다음 문자를 즉시 보낼 건지 예약할 것인지 선택 가능합니다. 예약은 언제 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 즉시 발송으로 하고 문자를 누구한테 보낼 건지 수신 그룹을 설정해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 찾아보기에서 그룹 1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룹 1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룹 4랑 겹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제 그룹에 그룹 4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2명한테 문자가 발송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대표님 필요에 따라서 문자를 받을 사람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룹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자의 제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임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문자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자 발송 내용도 저는 임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의 제목을 여기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아까 안내드린 대로 문자를 끝까지 보고 싶게 만드는 내용 그리고 랜딩 페이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 아래에서 보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발송이 되었고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룹 문자 테스트 이용현님 안녕하세요. 그룹 문자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제가 방금 설정한 여기 내용과 똑같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서 미리 보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룹 문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반복 문자입니다. 반복 문자는 말 그대로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야 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반복 문자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에 문자의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목 포함하고 그 다음 문자를 매일 보낼 것인지 평일에만 보낼 것인지 매주 월수금, 매주 한 번, 매월 한 번 전부 다 설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을 클릭하게 되면은 하루마다 문자를 보낼 것인지 이틀마다 보낼 것인지 3일마다 보낼 것인지 전부 다 설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표님 필요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자를 언제 보낼 것인지 설정할 수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낼 것인지 전부 다 설정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문자를 누구한테 보낼 것인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 찾아보기에서 그룹 1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문자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님, 안녕하세요. 반복 문자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옆에 봤더니 내용이 좀 겹쳐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엔터를 몇 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장하겠습니다. 이러면 매일 오전 10시에 그룹 1 사람들에게 문자가 매일 반복적으로 발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 동작을 멈추고 싶으시다면 여기 동작 멈춤을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고 싶으시다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여 육성 설계에서 문자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즉, 여기 세 번째까지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여 리드젠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그럼 옆에 있는 마이 리드젠, 그다음 컨설팅 고객센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 리드젠의 대시보드입니다. 여기에서는 대표님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요금제인지 포인트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안내 드리는 것보다 대표님께서 직접 클릭을 하면서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시보드 밑에 마이 리드젠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계정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아래에서 최근 포인트 사용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위에 발신번호 등록 관리를 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문자를 보내려면 문자를 보낼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핸드폰 번호를 여기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내 휴대폰 즉시 등록을 통해서 등록을 하였지만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위로 올라가서 여기 서비스 관리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현재 서비스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30일 무료 체험이지만 대표님께서 어떤 요금제를 변경하시게 되면 그 요금제가 여기 추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요금제를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연장 신청을 클릭해서 요금제를 선택한 다음에 기간을 선택해 주시고 카드를 추가하신 다음에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서 여기 서비스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자 정보와 추적 코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필요에 따라서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메타 태그를 넣을 수도 있고 대표님이 만약 환불을 받아야 된다면 여기 환불 지급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페이 앱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제를 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있는 페이 앱을 사용하시면 리드젠에서 바로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고 여기에 실시간으로 연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임시로 여기에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시로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 저장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랜딩에서 마이 랜딩, 그 다음 블로그형 랜딩에서 이걸 클릭하면은 여기 아래 보시면 상품 구매 기능이 있었습니다. 아까는 페이 앱을 입력하지 않아서 비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연동을 했기 때문에 상품명을 입력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페이앱 상품명, 그다음 판매 가격은 10,000원. 네, 그다음 구매 수량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저는 미사용을 하겠습니다. 즉 제한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결제 타입은 카드 번호 입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옵션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저는 임시로 이렇게 옵션 1번 10,000원, 옵션 2번 20,000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 요청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그룹으로 연결할 건지 전부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표님 필요에 따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1로 설정하고 이 오른쪽 아래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였고 여기 체크한 다음에 신청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제 정보로 넘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 수단인 페이 앱을 리드젠에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 옵션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없애게 되면 10,000원인데 추가하면 20,000원, 이거 추가하면 40,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다시 돌아가서 마이 리드젠, 그 다음에 포인트 관리를 보겠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는 리드젠에서 문자를 보낼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여길 보시면 58포인트를 사용하여 문자를 2개 보냈고 29포인트를 사용하여 문자를 하나 보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실패되었을 때는 29포인트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없는 보낼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 전송이 실패되면 포인트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 포인트를 전부 다 사용하게 되면 문자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른쪽 포인트 충전을 눌러서 대표님이 필요하신 대로 포인트를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길 클릭해서 10,000원을 충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옆에 충전하기를 통해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결제 내역 조회입니다. 네, 현재는 무료 요금제이고 어떤 요금제를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유료 요금제를 결제하게 되시면 여기 요금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내역 조회입니다. 제가 아까 리드젠에서 페이 앱을 사용하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판매한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요청만 하였고 실제 결제는 하지 않았기에 요청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위에서 리셀러 관리입니다. 대표님께서 이 추천인 URL을 통해서 다른 대표님께 리드젠을 소개하고 그분이 유료 요금제를 구매하게 되면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전체 수익 내역, 수익금 출금 내역, 추천인 내역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직원 부서 관리입니다. 대표님께서 이것을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추가해야 된다면 신규 등록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 등 직원의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닫고 부서 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를 추가해야 된다면 신규 등록에서 부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닫고 나이 템플릿 관리입니다. 대표님께서 만든 랜딩 페이지를 템플릿화하여 다른 대표님께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였을 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이 리드젠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퍼널 설계, 육성 설계, 랜딩 설계는 전부 다 안내드렸고 컨설팅을 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과정입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 컬럼 북입니다. 여기에서는 리드젠 본사에서 업로드한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여러 개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필도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리드젠 본사에서 추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약 또한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 고객센터입니다. 첫 번째 수강 사용 후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리드젠을 사용한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객의 문의가 섞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드젠 사용법입니다. 이것은 리드젠 본사에서 업로드한 리드젠 사용법 영상들입니다. 대표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안내드린 것 외에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페이 앱을 연결하는 방법이나 페이스북 도메인을 인증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의하기입니다. 대표님께서 리드젠을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 등록하기, 그 다음에 질문과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드젠에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네, 전 취소하고 네, 그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리드젠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컨설팅 의뢰입니다. 리드젠의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다음 추천 랜딩 페이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랜딩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위에서 고객센터를 전부 안내드렸고 요금 안내입니다. 대표님께서 리드젠을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하시다가 리드젠이 마음에 드신다면 여기에서 신청하기를 통해서 요금제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리드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네, 즉 여기 두 번째 리드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리드젠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리드젠에서 고객센터 그다음 문의하기를 들어간 다음에 대표님이 궁금하신 내용을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리드젠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 고객센터에서 리드젠 사용법을 클릭해서 이 영상들을 보시고 대표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직접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여 리드젠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안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강의 목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 드렸고, 그럼 총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총 정리를 보시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리드젠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즉,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법, 여기 랜딩 설계에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법, 그 다음 문자를 설정하는 법, 여기 육성 설계에서 퍼널 문자를 보내는 법, 그룹 문자를 보내는 법, 반복 문자를 보내는 법, 그 다음에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여기 퍼널 설계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마이 리드젠을 사용하는 방법, 컨설팅을 사용하는 방법, 고객센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리드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마지막으로 리드젠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안내 드렸습니다. 리드젠 홈페이지에서, 즉 여기에서 고객센터, 그 다음 문의하기에서 대표님이 궁금하신 내용을 등록하기에서 질문을 하면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혹은 대표님 필요에 따라서 고객센터 리드젠 사용법을 통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하셔도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리드젠을 통해서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